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나도 한번 경매로 낙찰받아 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경매를 쉽게 알려주겠다고 홍보하는 사람들도 흔하게 볼 수 있고요. 과연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시작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부동산 경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세보다, 아니 급매물 시세보다도 더 저렴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죠. 특히 요즘처럼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면 실거주 의무가 없는 부동산 경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경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부동산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특히 아파트는 실거주와 투자 목적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부동산이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얼마나 될까요? 26년 1월 기준 107.8%입니다. 인기 지역은 130%, 150% 이상 낙찰가율도 쉽게 볼 수 있고, 심지어 170% 이상의 낙찰가를 기록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아파트는 누구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도 나도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한 물건에 수십 명이 경매에 참여하는 건 다반사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니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받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인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얼마에 낙찰받아야 경매로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9억? 아니면 9억 5천? 안타깝지만 9억이나 9억 5천으로 입찰해서는 수십 번 경매에 참여해도 낙찰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주거용 부동산인 빌라는 어떨까요? 유튜브로 소위 경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빌라를 낙찰받아 큰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럼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정보가 투명하지 않으니 경매로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걸 전부 하실 수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십 번 발품을 파는 건 기본입니다. 빌라는 같은 빌라가 없습니다. 동일 지역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빌라라 하더라도 준공 연도, 대지권 비율, 주차장, 엘리베이터, 인테리어, 현관 보안, 관리 업체 등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의 차이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해당 지역을 눈 감고도 외울 정도는 돼야 하고요. 주변 부동산 사무실도 밥 먹듯이 찾아가서 이 빌라는 왜 3억인지, 바로 옆 빌라는 같은 평형임에도 왜 2억 5천인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빌라의 경우 열이면 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감정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경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예를 들어 A씨는 감정가 3억에 나온 빌라를 2억에 낙찰받았습니다. 감정가보다 1억이나 싸게 낙찰받았으니 2억 5천에 매도해도 5천은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동산 사무실에서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현재 시세는 1억 8천 정도이고 그마저도 실제 거래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분명히 감정가는 3억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법원이 혹은 채무자가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 금액을 올렸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감정 시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낙찰받은 시점에 감정한 금액이 아니라 1년 전 혹은 2년 전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감정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상식적인 건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시세가 3억인 빌라를 2억 7천에 낙찰받았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선순위 권리가 아니어서 보증금은 인수하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은 권리가 없으니 당연히 이사 나가야 합니다. A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한 이후에 임차인을 찾아가
언제까지 집을 비울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임차인은 이사 비용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사를 갈 수 없다고 오히려 A씨를 협박합니다. 어이가 없던 A씨는 결국 강제 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냈지만 강제 집행까지 1년 이상 소요되면서 그동안의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았고 강제 집행 비용도 5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을 확인해 보니 아기를 품은 임차인이 집을 전부 훼손시켜서 세를 주려면 수천만 원을 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결국 시세보다 3천만 원이나 싸게 낙찰받아서 행복했던 A씨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나니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건 물론이고 1년 동안 임차인 때문에 마음고생한 건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물론 손해받은 금액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어쩌다 운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경매 시장에선 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마 한 번만 겪어보시면 다시는 경매 안 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행동하고 감수하실 수 있을 때 부동산 경매에 뛰어드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발품팔 시간도 없고 물건 분석할 자신도 없으니 유튜브에서 부동산 경매 알려준다는 사람하고 같이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수십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설마 사기치겠어? 이렇게도 고민하실 텐데 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니 낙찰받는 물건마다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기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는 도대체 왜 여러분과 같이 투자를 하는 걸까요? 대부분 공동투자 혹은 지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렇게 매번 수익이 생기는 경매 물건을 알고 있다면 나만 알고 있는 게 상식 아닌가요? 공동투자하는 것보다 나 혼자 투자하면 수익은 몇 배, 몇십 배는 더 커질 텐데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강사가 학원생들에게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게 한 케이스도 있고요. 유튜브 내에서 경매 전문가라 손꼽히는 사람을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지만 실제로는 수익도 없고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를 낙찰받은 케이스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경매는 저렴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상처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선 소위 경매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상가나 사무실, 토지, 공장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추천하면서 경매 초보자분들을 어떤 식으로 현혹시키는지, 왜 경매 학원생 분들이 수백억 원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